네이버 뉴스 영역 PC 버전에 보면 이렇게 PC를 타고 들어가면 요 제일 끝부분에 팩트 체크라고 있습니다. 이 팩트 체크를 스크린에 보면은 상당수가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부정적인 이 모든 지금 1년 동안에 분석한 것만 243건인데요. 5년 동안 분석하면 거의 한 1000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나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검증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 가닥에 집중된 반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부정 건수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미디어 오늘 가방이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해서 첫 원내대책 회의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문정부 5년 동안 60억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하고 한국언론학회에 제공을 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로 전부 뿌릴 예정입니다. 우선 네이버 문정부 기간 60억 뒷돈대고 뉴스 영역에 판 깔아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한국언론학회의 팩트체크 사업,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략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문정부 기간 2017년에서 2022년 동안 서울대와 한국언론학회 총 60억 원을 기부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최근 1년간 팩트체크 검증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서 대부분 가짜뉴스로 결론을 내리고 네이버 뉴스 영역 버전에 배치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영역 PC 버전에 보면 이렇게 PC를 타고 들어가면 요 제일 끝부분에 팩트체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PC에 그대로 켜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최상단에 뜨는데 제일 우측에 보면 팩트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스크린에 보면은 상당수가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부정적인 이 모든 지금 1년 동안에 분석한 것만 243건인데요. 5년 동안 분석하면 거의 한 1000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나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검증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 가닥에 집중된 반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부정 건수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년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건은 44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 비율이 75%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건은 20건이 나왔는데 100%가 다 부정건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 및 국무위원은 45건이 났는데 25건, 78%가 부정건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53건이 나왔는데 72%가 부정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162건에 대해서 거의 80%에 이르는 79%에 이르는 것이 전부 부정적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은 81건 그 반도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부정 건수는 57%.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국민의 힘에 치우친 부정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SNU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혹만 있습니다. 검증 대상에 대한 보수 좌파 진영 간의 수적 균형조차도 노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팩트체크 선정 기준과 평가는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운영 결과
좌편향 언론사의 완전한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는 지난 1년간 15건의 정치 팩트 체크 중에 14건 93%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팩트 체크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팩트 체크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발언 1삼은 그 이재명, 고 김문기 모른다, 김의겸, 한동훈 장관 술자리, 장경태, 방송법은 박성중법, 청와국 의원, 한국 3M 등 민주당 관련 팩트는 얼마든지 많은데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1년간 38건의 정치 관련 팩트 체크 중에 31건, 82%가 국민의힘 팩트 체크였습니다. 이 중에 24개의 팩트 체크가 부정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싸잡아서 가짜 뉴스인 양 사실이 아니므로 처리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팩트 체크는 7건에 불과하고 그중 부정에 해당되는 팩트 체크는 단 한 건에 불과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네이버가 기부한 60억 원 중에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MBC에 단독 지원한 취재 보도 지원 사업 내역을 확인한 결과 팩트체킹 취재 보도 지원 사업은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편향적 주제로 선정되었고 취재 지원금을 하노이 맥주, 고급 한우집 등 사적으로 흥청망청 유용한 사실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 네이버는 지난 6년간 60억을 기부했고 올해로 추가로 30억을 기부할 경우 90억을 지원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렇듯 편향적 사업에 네이버 단일 회사로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 플랫폼 뉴스 영역에 선동의 놀이터까지 깔아주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이버가 서울대 발전기금과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SNU 팩트체크센터와 MBC에 기부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40억을 유용 지원한 것과 유사한 지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국회 가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성래 민주당 간사와 윤영창 의원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 대한 정인 채택을 끝까지 완강히 반대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언론학회는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영방송, 민노총 영구정학법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 유력단체로 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언론학회가 바로 그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 사업 운영 하나만 보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네이버가 뒷돈을 대고 판을 깔아주고 친민주당 성향의 반론 방송사 언론단체가 짬짬이가 돼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 등 지극히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사업과 MBC 취재지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MBC가 지원한 60억 사용 내역 역시 네이버가 지원한 60억 사용 내역 역시 낱낱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 역시 사회공헌을 가장해서 정치 편향적 사업에 수십억을 넣는 뒷돈을 대며 지원한 것은 명백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로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네이버는 서울대와 한국언론학회에 60억을 지원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의 사업과 판박이처럼 운영된 동일한 팩트체크 사업을
문재인 정부 시절 시청자 미디어 재단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심각한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아 여야 합의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된 서울대 팩트체크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결탁하여 팩트체크를 가장한 보수 진영 공격에 분명히 엄단하고 책임을 지울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